여러분, 주택시장의 규제가 그야말로 거미줄처럼 쫙 깔려 있으니까 시중에 있는 돈들이 어디를 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광의의 통화량이 지금 7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3,094조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돈은 깔려 있거든요. 그런데 투자하려고 보니까 전부 다 규제가 많고요. 또 주식시장에도 요즘은 대주주 요건을 10억에서 3억으로 내린다. 그것도 가족 전체를 합산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소득세가 너무 많이 올라가잖아요. 대주주가 되면.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를 할 때는요, 대주주가 아니면 거래세만 내면 됩니다. 0.25%로 지금 낮춰져 있잖아요. 그런데 대주주가 되면 이익금의 33%를 세금으로 내야 해요. 그러니까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도 지금 주식에서 빠지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이 어디로 가느냐?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돈이 지금 계속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절세를 할 수 있는 곳이라면, 그리고 조금이라도 미래 가능성이 있는 곳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투자에 나서거든요. 그게 지금은 꼬마 빌딩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일단 꼬마 빌딩은 규제가 적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출이 많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한 채 팔아서 꼬마 빌딩을 살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된다는 거예요. 꼬마 빌딩이라고 하면요, 보통 한 4층, 5층 되는 미니 빌딩을 말하는 거거든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나도 건물주가 돼야 되겠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건물주에 대한 것은 너나 할 것 없이 굉장히 소원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살 수 있다면 어떻게든 사봐야 되겠다. 요즘 같은 주택시장에 세금이 많은 바에야 차라리 건물로 옮겨 타자 하는 이들이 굉장히 늘어났다니까요. 주변에도 보면요, 아파트를 한 채 팔아서 25억짜리 아파트를 매입을 합니다. 25억짜리. 아파트 한 채 팔아서 무슨 25억짜리 꼬마 빌딩을 매입하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십상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보통 25억짜리 정도면 금융권에서 대출해 주는 것이 60에서 한 70% 대출을 해줍니다. 60에서 70%. 그럼 60에서 70%면 25억 중에 한 17억? 좀 많게는 18억 가까이 대출을 해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즘 아파트가 서울에 있는 아파트 웬만한 아파트는 10억 가까이 하니까 그냥 10억 주고 팔면 돼요. 그런 다음에 대출금과 그 다음에 내가 팔은 10억하고 합치면 적어도 27, 8억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취득세 내고요. 취득세도 그렇게 안 비싸거든요. 여기는 주택 같은 경우야 취득세가 1주택자, 2주택자, 3주택자 다 다르잖아요. 보통 1주택자는 1 내지 4%고요. 2주택자는 8%고 3주택자는 12%예요. 그런데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취득세가 1에서 4% 건물 가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취득세는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중개수수료까지 내고 나면요, 돈이 남습니다. 10억짜리 아파트를 팔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도 조물주의 건물주가 되겠어 하면서 지금 빌딩을 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조물주의 건물주라고 안 하고 간물주라고 하더라고요. 간물주. 그 정도로 이 꼬마 빌딩에 대한 선호가 굉장히 큽니다.
예,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꼬마 빌딩의 가격이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예. 이게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은 수요가 많다는 거잖아요. 수요가 많으면 가격은 올라가거든요. 꼬마 빌딩이라는 게 공급이 뭐 무한정 늘어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수요가 많으니까 가격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올 1월과 9월을 보면요, 꼬마 빌딩의 평당이라고 해야 되나요? 3.3제곱미터니까 평당으로 보죠. 뭐. 거의 1,000만 원 올랐습니다. 1,000만 원. 올 1월에 보면 올 1월에 3,643만 원이었던 이게 평균 매매 가격이요. 지금은 9월에 와서는요 4,614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4,614만 원. 그러니까 두 달 사이에 1월부터 비교 안 해도 7월에 3,666만 원이었으니까 두 달 사이에 지금 얼마를 오른 거예요? 거의 26.7%가 올랐습니다. 26.7%. 예. 이 말은 여러분,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이 꼬마 빌딩을 찾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꼬마 빌딩을 찾고 있다. 실제 빌딩 중개업체 빌산업이라고 있어요. 빌사남. 여기 김윤수 대표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7월 이후에는요 아파트를 팔아서 빌딩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그런데 문제는 적당한 매물이 없다. 어느 누구도 이게 팔려고 안 하거든요. 적당한 매물 찾기가 굉장히 힘들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예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지금 꼬마 빌딩 사는데 눈을 부릅뜨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관심이 많지만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뭐 저야 뭐 돈이 없기 때문에 건물주가 될 수 있는 그런 확률은 없지만 열심히 살다 보면 언젠가는 투자를 해야 될 때는 이거 꼬마 빌딩도 괜찮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요 쇼핑몰을 하면서 시중에서 돈을 빌려서 실제 꼬마 빌딩을 사서 자기가 사옥으로 쓰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고 해요. 요즘 들어와서 말입니다. 요즘 들어와서. 근데 이제 문제는 거래량은 많지 않아요. 거래량은. 그리고 이 꼬마 빌딩은요 위험성도 굉장히 큽니다. 일단 거래량부터 보면 거래량은 쭉쭉 줄어들고 있어요. 지난달 서울 꼬마 빌딩 거래량을 보면 114건입니다. 114건. 이것은 밸류 맵에서 나오는 자료입니다. 작년 같으면 179건 있거든요. 작년에 179건인데 올해 114건이면 줄어든다는 의미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꼬마 빌딩을 안 내놓는다는 이야기예요. 게다가 꼬마 빌딩은요 투자를 잘못하면 그냥 덮어쓸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이게 빌딩이 굉장히 어려워요. 생각했던 것보다가.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세입자, 그죠? 이게 세입자를 계속해서 잘 맞춰내야 되잖아요. 요즘 같은 불경기에는요 이 세입자 맞추기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내가 어차피 사업을 할 거니까 다른 데서 세를 주고 있느니 차라리 빌딩을 사자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 빌딩 이러니까 엄청 커 보이는데요. 그렇지 않고요. 보통 보면 작은 거예요. 작은 거. 100평 뭐 대지 면적이 한 100평 정도 되는 100평도 굉장히 큰 거죠. 사실은 60평 뭐 70평 뭐 이렇게 되는 것도 많고요. 그런 꼬마 빌딩을 말하는 겁니다. 게다가 역세권이 아니면 이게 맞추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투자 수익률이 계속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요즘 같은 위기에는. 그래서 굉장히 신중해야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최대 상권들 여기에 보면 투자 수익률이 엄청 떨어집니다. 엄청. 여기 보시는 것처럼 광화문만 하더라도
2019년 4분기는 2.02%였는데요. 지금은 1.30%로 떨어졌죠. 30%로. 테란노가 좋다고 하는데 여기도 2.90%에서 1.91%로 1%포인트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데도 광화문이나 강남대로나 동대문이나 논현동이나 명동이나 다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 투자 수익률이 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때문에 무턱대고 꼬마 빌딩을 사겠다, 건물주가 되겠다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오산이에요. 분명히 챙겨야 될 것은요. 분명히 챙겨야 될 것은 이 꼬마 빌딩을 살 때는요. 지하층은 어떻게 운영하고 1층은 어떻게 운영하고 2층은 어떻게 운영하고 3층, 4층은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이 계획을 정확히 짜야 됩니다. 정확히 짜야 되고요. 특히 말입니다. 역세권이어야 돼요. 역세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꼭 역세권이 아닌다고 하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 곳이어야 돼요. 모이는 곳. 뭐 시장통이라든가 이런 데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게 모이는 곳이 아닌 곳에서는요. 그거는 죽은 건물주나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건물이나 마찬가지. 꼬마 빌딩이라고 하더라도. 게다가 여러 가지 여건도 고려해야 합니다. 꼬마 빌딩이다 이러면 주차 문제 있잖아요. 주차 문제. 주차 문제도 반드시 봐야 되는, 반드시 짚어야 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꼬마 빌딩을 있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주차 문제가 심각해지면 그 가격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주차 문제를 반드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주차 문제보다가 세입자를 어떻게 드릴 것이냐 이 문제는 더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차라리 내가 월세를 많이 주느니 내 건물 사서 하겠다. 그리고 살림집을 팔아서 살림집도 그 건물 꼭대기층으로 옮기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신경을 바짝 써야 되는 것은요. 입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입지가. 그 다음에 이 상가의 세입자를 맞추는 게 그 다음으로 중요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주변에 대한 시설이에요. 주차 시설이라든가. 뭐 가까운 데 주차하기 쉬운 데 공간이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변의 어떤 시설도 편의시설도 반드시 점검해 봐야 되는 요소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요. 제일 중요한 것은 앞서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지라고 합니다. 입지. 입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건물주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입지에 있을 때 내가 역세권에 가까이 있으면 원룸을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원룸을. 그죠? 원룸을 만들어서 운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서는요. 이거를 무턱대고 산다는 것은 투자 수익률이 워낙 지금 좋지 않기 때문에 조심, 또 조심하면서 사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시중에 있는 자금은 굉장히 많고 그 자금을 운영할 수 있는 방편으로 꼬마 빌딩을 찾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은 그렇다. 뭐 이 정도만 이해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침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